아침마다 허리가 굳은 채로 일어나시진 않나요?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이 욱신거리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마다 으잇 소리가 저절로 나진 않으셨나요? 혹시 지금도 통증을 참고 계신가요?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아. 이젠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 체념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만성 통증이 단 3분의 습관으로 확연히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술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약도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많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이 방법 하나로 진통제를 끊고 지팡이를 내려놓고 다시 가볍게 걷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정말 가능할까? 처음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하루 3분, 단순하지만 꾸준한 그 손길이 몸을 바꾸고 통증을 덜고 삶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한 거 아니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특히 60대 이후로는 허리, 무릎, 어깨 같은 관절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오면서 많은 분들이 통증을 인생의 일부처럼 받아들이고 삽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정말 당연한 일일까요?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가 분명히 깨달은 한 가지는 통증은 나이가 들어도 줄일 수 있고 심지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몸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생기면 우선 약부터 찾습니다. 약이 효과가 없으면 병원에서 주사 한 대 맞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매일 밤 자기 전 단 3분 특정 부위를 문지르는 것입니다. 에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처음엔 이렇게 반신반의하시던 분들도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실천하시고 나면 하나같이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선생님, 신기하게 무릎이 안 아파요. 허리가 덜 뻣뻣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수월해졌어요. 이게 뭔가 했는데 계속하니까 정말 달라지네요. 왜 3분 문지르기가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사용한 만큼 굳고 또 쓰지 않은 만큼 약해집니다. 특히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는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노폐물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 상태로 오랜 시간 방치하면 결국 만성 통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특정 지점을 손으로 부드럽게 자극해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뭉친 근육이 풀리며 염증 반응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밤에 자기 전 이 동작을 해주면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노폐물이 배출되고 관절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간단한 3분 마사지로 진통제 없이도 통증을 줄이고 만성 통증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복잡한 기술도 필요 없고 별다른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내 손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고 매일 꾸준히 하면 정말 놀라운 결과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통증에서 자유로운 삶 늦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하고 포기하는 순간 통증은 더 깊어지고 삶은 더 좁아집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단 3분 내 몸을 사랑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약에만 의존하던 생활을 멈추고 내 손으로 내 몸을 관리하는 습관. 그게 바로 통증의 악순환을 끊는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 비밀 포인트. 발바닥을 풀면 허리가 펴집니다. 허리, 무릎, 고관절까지 전신을 살리는 발바닥 마사지의 기적. 발이 따뜻하면 건강도 따뜻해진다는 옛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옛 어른들은 한겨울에도 발을 따뜻하게 하면 병이 덜 걸린다, 잠이 잘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 그냥 전해 내려온 말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근거 있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소에 발을 참 소홀히 다루는 편입니다. 하지만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전신 건강과 통증 조절의 핵심 열쇠입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 고관절이 아픈 분들일수록 반드시 발바닥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수술 말고 발바닥부터 만져보세요. 68세 박정아님은 수년째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리뿐 아니라 한쪽 엉덩이와 다리까지 저릿저릿하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빠져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외출도 힘들 정도였죠.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박 어르신은 수술이 두렵고 부담되어 마지막으로 한번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발바닥 마사지였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박 어르신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5분씩 발바닥 중앙과 뒤꿈치 근처를 집중적으로 문질렀고 며칠 후부터 허리 통증이 서서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지팡이 없이도 걷게 되었고 한 달이 지나자 허리가 더 이상 뻣뻣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발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고 발이 풀리면 몸도 풀립니다. 발바닥은 단순히 걷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발에는 온몸의 신경과 연결된 7,000개 이상의 말초신경 그리고 수십 개의 경혈, 기혈이 흐르는 자리에 몰려 있습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마치 전신 마사지처럼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신경이 안정되며 통증을 줄여주는 천연 진통제인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발 마사지를 정기적으로 시켰더니 통증이 유의미하게 줄어들고 걷는 속도와 보폭까지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플 땐 발바닥부터 체크하세요. 우리 몸은 기초부터 튼튼해야 위가 편합니다. 허리, 고관절, 무릎은 모두 발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발이 경직되고 순환이 나빠지면 결국 그 위에 있는 관절과 근육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발바닥만 제대로 풀어줘도 그 위에 있는 관절들이 훨씬 가볍고 유연해진다는 뜻입니다. 실전.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발바닥 마사지 방법. 이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효과 확실한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엔 생소하실 수 있지만 몇 번만 해보시면 손에 익고 몸도 편해집니다. 편안한 자세로 준비합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거나 바닥에 앉아 다리를 굽혀 손이 발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가능한 한 허리를 펴고 몸에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누릅니다. 손가락, 특히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발바닥 전체를 꾹꾹 눌러줍니다. 처음에는 조금 아프실 수 있는데 아프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면 제대로 된 자극입니다. 특히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위용 천혈은 신장과 허리 기능과 연관이 깊은 중요 지점입니다. 이곳을 동그라미 그리듯 천천히 마사지해 주세요. 뒤꿈치에서 발가락까지 꼼꼼히 자극합니다. 뒤꿈치는 고관절, 무릎과 연결된 반사구가 있는 부위입니다. 단단하고 자주 굳는 곳이니 손가락 관절로 톡톡 두드리거나 주무르듯 눌러주세요. 그리고 발가락 밑 부분, 즉 발바닥 앞쪽도 골고루 마사지해주면 몸 전체가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효과를 봅니다. 양쪽 발 모두 실시합니다. 잠자기 전 또는 아침 기상 직후 혹은 TV를 볼 때도 좋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분들은 작은 공이나 마사지볼, 심지어 골프공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자극이 가능합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네, 해보면 압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십니다. 발을 좀 문지른다고 허리가 나아지겠어? 하시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달라진 몸이 증명해 줍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걷는 걸음이 달라지고 밤에 쑤셔서 깨던 허리 통증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약이나 병원에만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나 내 손으로 내 건강을 돌본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밤부터 당장 발을 한번 문질러 보세요. 지금 시작하는 그 3분이 내일 아침의 통증을 바꾸고 일상 속 움직임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 포인트. 허벅지 앞쪽 근육을 풀어야 허리, 무릎, 어깨가 편해집니다. 어깨가 아픈데 웬 허벅지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여기가 진짜 관절 통증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어깨가 아프면 어깨를 주무르고 무릎이 쑤시면 무릎을 두드려 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열심히 주물러도 그때뿐 며칠 지나면 다시 아파오고 심지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부위별로 따로 작동하는 기계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의 구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부위가 굳거나 틀어지면 다른 부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깨가 아픈데 다리를 마사지했더니 괜찮아졌어요. 서울에 사는 70세 이정욱 어르신은 50견으로 오른쪽 어깨가 몇 년째 고통스러웠습니다. 어깨만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걷다 보면 허리도 뻐근하고 무릎도 자주 붓고 욱신거렸습니다. 병원도 몇 군데나 다녔고 침도 맞아보고 약도 먹었지만 잠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말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르신, 허벅지 앞쪽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허벅지라니? 어깨가 아픈데 다리를 왜? 반신반의하면서도 집에서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의자에 앉아 허벅지 앞쪽을 손가락으로 3분씩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 느낌 없었지만 사흘쯤 지나면서 신기하게도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일주일 후엔 밤에 뒤척이던 통증이 줄었고 한 달쯤 지나자 허리와 무릎까지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 어르신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물리치료 임상에서도 허벅지 앞쪽, 즉 대퇴근을 풀어주는 것이 허리와 무릎, 그리고 심지어 어깨 통증까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 하필 허벅지 앞쪽인가요? 허벅지 앞쪽 근육, 의학적으로는 대퇴사두근이라고 불리는 이 부위는 골반과 무릎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가장 큰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뭉치고 단단해지면 골반이 앞으로 당겨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허리는 휘고 무릎은 과하게 꺾이며 전신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결과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어깨 통증까지 줄줄이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이 부위를 풀어주면 골반의 기울기가 바로 잡히고 그로 인해 척추와 무릎의 부담도 줄어들게 되며 전신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말하자면 이 한 곳만 제대로 풀어줘도 몸 전체가 조용히 정렬되고 통증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셈입니다.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허벅지 앞쪽 마사지 방법. 이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전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 단 5분만 투자해 보세요. 편안한 의자에 앉습니다. 다리는 바르게 놓고 허리는 가능한 한 곧게 펴주세요. 배와 다리가 만나는 앞쪽 부위를 만져보세요. 골반뼈에서 무릎까지 손가락으로 따라 내려가면 대략 허벅지의 13지점에서 통통한 근육이 만져질 겁니다. 여기가 바로 마사지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르되 약간 아프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의 세기로 눌러줍니다. 그냥 꾹 누르기만 해도 되지만 좌우로 문지르거나 원을 그리듯 천천히 움직이면 더 효과적입니다. 한쪽 다리에 1에서 2분 정도,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처음엔 조금 뻐근할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느낌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팁, 숨은 천천히 편하게 쉬면서 하세요. 억지로 참지 마시고 몸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매일 꾸준히 실천하시면 약 없이도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셨던 분들이 몇 주 후 허리가 안 아파요, 무릎이 덜 쑤셔요 하고 웃으며 말씀하시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세 번째 비밀 포인트, 무릎 뒤 오금을 누르면 허리와 무릎이 한결 편해집니다. 허리부터 발끝까지 통증을 풀어주는 마법의 지점, 오금이 중요를 아시나요? 혹시 오금이 저리다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흔히 오금이 당긴다, 오금이 시리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 말이 그냥 옛 표현이 아니라 몸의 통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부위를 지칭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무릎 뒤 오금, 한의학에서는
위중혈이라 불리는 이곳이 허리와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핵심 지점입니다. 무릎도 허리도 아프던 제가 오금 하나로 편안해졌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2세 조정철님은 평생을 무릎과 허리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조금만 오래 걸어도 무릎이 붓고 욱신거렸고 허리는 굽어서 일어나거나 누울 때마다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선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았고 허리도 디스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조 어르신은 수술보다는 자연 치유적인 방법을 더 선호하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방송에서 들은 말, 무릎 뒤 오금을 눌러보세요. 그곳이 허리와 무릎의 열쇠입니다. 이 말에 이끌려 매일 저녁 자기 전 의자에 앉아 무릎 뒤 오금을 꾹 눌러보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차이를 못 느꼈지만 일주일쯤 되자 허리가 묘하게 가벼워지고 2, 3주가 지나자 무릎 통증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런 간단한 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 조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저녁 5분 오금을 누르며 TV를 보십니다. 그리고 허리 안 아픈 게 이렇게 큰 행복인 줄 몰랐어요 하고 웃으십니다. 오금이 중열,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오금은 무릎 뒤쪽에 생기는 주름의 중심 부분으로 무릎을 살짝 구부렸을 때 자연스럽게 움푹 들어간 지점입니다. 이곳은 한의학에서 위중혈이라 불리며 방광경이라는 몸 뒤쪽을 따라 흐르는 중요한 경락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방광경은 머리부터 목, 척추, 허리, 엉덩이, 다리 뒤쪽을 지나 발끝까지 연결되는 기운의 흐름으로 이 흐름이 막히면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다리 저림 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금을 부드럽게 눌러 자극해주면 이 경락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허리 근육의 긴장이 풀리며 무릎 관절 안의 압력도 낮아져 통증이 완화됩니다. 요컨대 작은 지점을 자극했을 뿐인데 몸 전체가 반응하고 회복하는 것이죠.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오금 마사지 방법. 특별한 기술이나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내 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편안하게 앉아 시작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자연스럽게 90도 정도 구부립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 뒤쪽을 만져보면 주름 가운데 약간 움푹 들어간 부분이 느껴집니다. 그곳이 바로 오금이중혈입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 잡습니다. 손바닥으로 무릎을 감싸고 엄지손가락으로 오금 중앙을 꾹 눌러줍니다. 이때 2에서 3초간 꾹 눌렀다가 천천히 힘을 빼며 손을 떼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 동작을 5에서 7회 반복합니다.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실시해 주세요. 부드럽고 편안하게 아프지 않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처음엔 시원하다보다 조금 아프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아프지 않은 선에서 부드럽게 반복하다 보면 점점 시원한 느낌이 올라옵니다. 오금 마사지를 꾸준히 하면 달라지는 것들. 허리 통증이 줄고 앉았다 일어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무릎 관절이 유연해지고 계단 오르내릴 때 덜 아픕니다. 다리 뒤쪽에 혈액순환이 좋아져 다리 저림, 당김 현상이 줄어듭니다. 걷는 자세가 바르게 정리되어 넘어질 위험도 감소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손동작 하나가 우리 몸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오금 마사지로 진통제 없이도 편안한 삶을 되찾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자기 전 TV 보시면서라도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무릎을 두드릴 일이 줄어듭니다. 앞에서 소개한 3가지 비밀 포인트를 꾸준히 따라 하신다면 분명 몸의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사지도 방법이 있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힘껏 주무른다고 오래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하시면 근육이 더 뭉치고 몸이 더 피곤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사지 효과를 높이는 올바른 방법과 함께 실천하면 좋은 생활 습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마사지할 때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 세게 누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마사지의 핵심은 자극이지 고통이 아닙니다.
막 눌러야 시원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시원하면서 약간 아프다 싶은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아프거나 멍이 들 정도로 세게 누르면 오히려 염증이 생기고 근육이 더 경직될 수 있습니다. 뼈보다 살, 관절보다 근육을 공략하세요. 마사지는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나 관절 자체를 누르는 것보다 그 주변에 근육과 살이 있는 부위를 자극하는 게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뼈를 누르지 마시고 무릎 위 허벅지나 뒤쪽 오금 같은 부위를 자극해 주세요. 마사지 전 준비 운동과 온찜질로 몸을 깨우세요. 갑자기 자극을 주면 근육이 놀라거나 굳을 수 있습니다. 마사지 전에는 손으로 가볍게 해당 부위를 주무르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5분 정도 찜질을 해주면 근육이 부드러워져 마사지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특히 겨울철엔 꼭 따뜻하게 준비해 주세요. 호흡은 천천히 자연스럽게. 마사지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숨을 참게 되는데 그러면 몸이 긴장해서 효과가 반감됩니다. 숨은 천천히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해 주세요. 호흡만 바꿔도 몸의 이완 상태가 달라집니다. 시간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10분, 20분 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근육을 피로하게 만들 수 있으니 짧게 자주가 핵심입니다. 특수한 경우는 꼭 조심하세요. 관절이 붓거나 열이 나는 염증 상태, 수술 직후, 인공관절 시술 후 또는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마사지를 자제하거나 의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먼저입니다. 마사지를 마친 후엔 정리운동도 해주세요. 마사지를 하고 난 후 가볍게 몸을 흔들거나 허벅지, 종아리,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는 스트레칭,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주면 노폐물 배출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2. 마사지 효과를 높이는 생활 속 좋은 습관. 마사지만 잘한다고 건강이 완성되진 않습니다. 생활 습관까지 조금만 바꾸면 그 효과가 훨씬 배가 됩니다. 아침에 햇살 보며 스트레칭과 5분 걷기. 아침 기상 후 5분만 가볍게 몸을 풀어주세요. 팔을 위로 쭉 뻗고 허리를 부드럽게 돌려주고 집안을 몇 바퀴 천천히 걷기만 해도 관절이 깨어나고 하루가 다릅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로 목욕. 저녁 시간에 따뜻한 물로 족욕하거나 샤워를 하시면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마사지 효과가 2배 이상 좋아집니다. 온찜질은 그 자체로도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이 곧 약입니다. 염분이 많은 찌개, 젓갈,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콩, 견과류를 드세요. 특히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이 풍부한 식품 멸치, 두부, 깨 등도 함께 섭취해 주세요. 물도 하루 6에서 8잔 이상 꼭 챙기시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하고 말고, 한 달 했다가 안 하고, 이런 식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매일 5분만 실천하겠다는 약속, 내 몸을 위한 작은 관심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내 손으로 건강을 지켜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약, 큰 수술보다도 내 손 하나로 매일 조금씩 내 몸을 돌보는 습관이 가장 오래가고 가장 안전한 건강법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3가지 마사지 포인트,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주의사항과 습관들만 잘 지키셔도 허리, 무릎, 어깨 통증은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아마도 오랫동안 몸의 통증과 함께 살아오셨을 겁니다. 누구보다 아팠고, 누구보다 참아왔고, 누구보다 조용히 견뎌오신 분들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아픔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나 나이 들면 아플 수 있지만 나이 들었다고 반드시 아파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몸은 우리에게 매일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좀 쉬고 싶다. 살살 풀어줘.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줘. 우리는 그 소리를 너무 오랫동안 외면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목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일 시간입니다. 매일 몇 분만이라도 내 몸에게 시간을 주세요.
돈이 드는 것도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손길 하나가 바로 최고의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런 변화를 위한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더 이상 참고만 사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돌보며 살아가는 건강한 인생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에게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이제 내가 잘 돌볼게.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에게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